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한 곳은 바르톨디 정원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1820년 설립된 국립식물원의 부속 정원으로 1932년 조성됐는데요. 정원 중앙에 있는 높이 9m, 무게 15톤의 빛과 물의 샘이라는 이름의 이 분수는 뉴욕 자유신상을 만든 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릭 오기스트 바르톨디가 1876년 필라델피아 만국 박람회용으로 제작했는데 이곳 정원이 조성되면서 워싱턴 DC로 옮겨왔습니다. 8,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정원은 새로운 식물 품종을 알리고 정원의 최신 유행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스타일의 식물 조합을 늘 선보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 중 하나인 국립식물원은 1년 내내 무료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압사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헬로윈을 앞두고 모인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외국인 사망자는 미국인 2명을 포함한 26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이 애도의 뜻을 표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경찰이 현장 시민들의 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는 보행자 전용 현수교에 4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다리 케이블이 끊어져 최소 135명이 사망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10월 30일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좌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룰라 당선인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뇌물수수와 측근 비리 등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브라질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룰라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에 취임합니다. 1일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우파 정당 연합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의 재집권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15년 넘게 장기 집권한 바 있는 네타냐후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극우주의자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이끄는 독실한 시오니즘과 손을 잡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보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 들어설 네타냐후 정부가 향후 어떤 팔레스타인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정을 재개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 수출 협정 보완 통로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곡물 수출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나흘 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약속받은 보증이 충분하다고 믿고 협정 이행을 재개한다며 유엔과 터키의 중재가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에 재개된 협정이 소말리아와 지부티,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로 곡물을 운송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ost important by-election in our lifetime. 닷새도 채 남지 않은 미국 중간선거. 통상 중간선거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은 낮은 편이지만 올해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접전지 살펴봅니다.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주. The last election was probably the most secure election we ever had. So this is total hokum that these people have made up. I did not see anything personally that raised my concerns. 11월 8일 중간선거는 미국 여론이 어느 때보다 양분된 상황에서 열립니다. I have referred to most of our national elections since the year 2000 as Armageddon elections. Translated,
If my side wins, thank God. If their side wins, this is the end of the world. This is another Armageddon election, but it's Armageddon plus. 그만큼 이번 선거도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예상되는 접전지는 어딜까요? 먼저 연방 상원부터 보겠습니다. 총 100석인 상원에선 이번에 보궐선거를 포함해 35개 의석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네바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8개 주에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에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는 TV 토크쇼 닥터 오즈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메멧 오즈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는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부지사가 나섰습니다. Pennsylvania deserves better than Fetterman. Oz might be a joke, but I don't believe any one of us finds it very funny. 연방 상원의 양당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측 모두 펜실베이니아주의 결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 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All of the attention being paid to Pennsylvania is because this is the one place where analysts suspect that Democrats have a chance to turn a Republican-held Senate seat. 하지만 민주당은 애리조나와 조지아, 네바다의 의석도 지켜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공화당에게 뺏기면 태세는 불리해집니다. 전체 의석수 435개를 놓고 선거를 벌이는 하원은 9개 자리가 다수당 지위 확보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알래스카 광역구와 애리조나 제2구, 캘리포니아 제22구, 플로리다 제13구 등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가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he historic pattern is that the party in the White House loses seats in midterm elections, and that pattern is stronger in the House than in the Senate. In elections over the last half century, the party in the White House has lost about 24 seats in a midterm election. 한치 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 민주당, 공화당 중 누가 승리하느냐는 결국 부동표에 달렸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10%가 넘는 유권자들이 어느 쪽을 뽑을지 아직 결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이들 중도층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nflation right now for the average household, being able to afford, and then security at our borders, I think are the two most important things, and then energy independence would be the top three. Well, I only had one person to vote for, and I voted democratically because I'm hoping to promote more of what they're standing for in Congress and what they're trying to do to help on all levels. Well, because I want to get rid of the people that are ruining our country right now. I want to get people that can do something, help the economy, bring prices down, gas prices down, inflation down, everything down. Well, I would just simply say that in terms of policies, I tend to be Democratic. I tend to vote Democratic. I believe the Republican Party has turned itself into a fascist party. And I don't think I could vote for a Republican no matter who it was anymore. It's that simple. The life is important, and we just need to preserve that. That's number one. And the economic policies, it was going great before pandemic. It was going great. All those things, common sense approach needs to be, put back. I have a lot of concerns, starting with climate change, starting with human rights in America, and direction of the country in terms of whether we want it to be a constitutional democracy or we want some other form of government. And I think we all need to think about it and express what our opinion is. It's good to have people who are older with experience, but we also need a lot of new people, younger people who they represent the growing population of America, the younger people. And so I want to see a better mixture of people. I also want to see that the Congress
gets along and gets things done and puts aside many of the differences to get things done for the country. I feel that in today's world, democracy is under threat, and voting is one of the ways that we participate in democracy, so that's why it's important to me, and that's why I'm here. I mean, we have war in the world, we have taking away rights of women, all sorts of things, and I just think it's important to vote, period. Whether you're on one side or the other or neither, but it is important to participate in the democracy.